이어서 어사인 12주차 3회에 수록된 16번 문항풀이 도와드릴게요. 본 문항은 작년도 2024년도 고3 4월 모의고사 미적분 30번 마지막 문항입니다. 우선 작년 4월 모의고사에서 28번, 29번 같은 경우는 수학 크래프트 수록을 했고 제가 본 수업 시간에 모두 이제 자세히 풀이를 도와드렸죠.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는 수학 크래프트 54번 문항이었고 15번 같은 경우는 수학 크래프트 59번 문항이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문항은 제가 지금 이제 별도로 풀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은 일단 평가원에서 소개한 문항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변형 문항으로서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A는 등비 수열이라고 했고 공비가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는 무한 등비급수로서 어떤 값이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으니 우리는 곧장 그렇구나, 공비 A 거니까 이렇게 표기할게요. 공비는 마이너스 1과 1범위 사이에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그 수렴값이 플러스란 걸 확인했으니 우리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될 텐데, 얘가 차라는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항상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얘가 플러스를 뜻한다는 것은 우리가 A1이 양수라는 것을 곧장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한번 정리하면서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조건가는 이미 이걸로 다 털어먹은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BN 좀 볼까요? BN은 제가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가볍게 도와드렸죠? 실제로 이거 3월 모의고사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죠. N축이라고 잡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알파, 여기 마이너스 알파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제 알파 존 또는 용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A의 어떤 등비 수열로서 양수란 거 알고 있고 초항은 이쯤에 있을 것이고, 공비가 지금 절대값이 1보다 작아가지고 이제 항이 넘버가 진행이 됨에 따라 점점 절대값이 작아질 건데, 만약에 R이 플러스 값이라면 이런 식으로 점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수렴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R이 마이너스라면 이렇게 교차를 하면서 결국은 이 존을 향해서 달려가고 존에 딱 들어오게 되는 순간 BN이라는 수열은 전부 다 알파N으로 갑자기 탕탕탕 변해버려서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갑자기 알파N으로서 쭉 수렴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이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이미지화를 시켜놓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답을 내보도록 할 건데, 우선 조건 나를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또 다른 이제 어떤 수열의 급수가 최소가 될 때 자연수 m을 우리는 p라고 일컫는다. 여기서 p는 우리가 참고로 구해야 되는 값 중에 하나군요. 목록 중에 하나죠. p를 구하고 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3를 구한다는 건 수열 AN의 초항과 공비 R를 구할 수 있어야겠다 이 말이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부터 A1을 그냥 A라고 둘 것이며 수열 AN의 공비를 그냥 R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타겟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설정해놨고, 조건가부터 이제 바로 또 해석을 하도록 합니다. 조건가에선 이 녀석은 1-R분의 A가 4가 돼야 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자연수 M은 P가 될 것인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다음 꼴의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한번 조금 가볍게 살펴보죠. B에는 결국 AN이라고 하는 수열에 의존을 하고 있는다. AN의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EI가 될 수도 있고 EI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심지어 그 모양 자체도 말이죠. 그러니까 BN이 곧 AN이 되거나 혹은 AN이 관련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거나 라는 거죠. 일단 BN이 지금 분모에 있는 거 보이시죠? 저는 그러면 BN분의 1은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군요. 마이너스 5분의 AN, 그리고 BN분의 AN은 이게 그대로 AN을 곱하는 거니까 1 또는 마이너스 5분의 AN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당연히 이 범위는 분할된 이 범위는 같을 수밖에 없죠. 조금 관찰을 해볼까요? 다음 같은 수열, 얘를 CN이라고 부른다면 이 CN이라고 하는 수열은 알파존에 들어오게 되면
1이 계속 된다. 1이 되거나 혹은 알파존에 있지 못한다면은 마이너스 5분의 an 제곱의 값이 된다. 자, 그러면 알파존에 들어오는 건 다시 한번 좀 가볍게 그려본다면 여기 n축이고요. 여기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이 되는데 결국 요렇게 들어오던 요렇게 들어오던 결국 일정 시점을 지나는 순간 알파존에 딱 입성하는 순간에 올 거고요. 입성하는 순간 bn은 일제히 an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bn이 an이 되는 순간 이 bn분의 an이라고 하는 조열은 전부 다 1이라는 값을, 즉 플러스 값을 가리킬 것이다. 얘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항부터 n번째 한 가지를 쭉 이런 수열을 더해 나갔을 때 최소가 될 때. 자, 여러분 한번 이 모양 잘 보시고요. 얘는 an의 값이 플러스이든 마이너스든 관계없이 결국 제곱을 해버리기 때문에 얘는 항상 플러스죠. 거기다 마이너스 5분의 1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마이너스 값이 초항이 마이너스 값 이런 식으로 쭉 더해지다가 알파존에 입성하는 순간 갑자기 그 값들이 전부 다 뭘로 변한다? 양수 값인 플러스 1로 변한다. 또 플러스 1로 변하고 계속 플러스 1을 쌓아 나갈 뿐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쭉 더해 나가고 있는 것이 여기가 만약에 n번째라고 한다면 뭐 이런 느낌일 건데 cn 결국 이 녀석이 최소가 되길 원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입성하기 전까지를 원한다는 거죠. 즉 입성 직전이 그때 넘버가 p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 정도 생각을 하면은 이제 다음 조건들은 해석이 모두 끝난 것이 되며 이제 바로 답을 낼 수 있겠는데, 자,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이제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다음 조건 한번 해석합니다. 잘리진 않았죠? 좀 미리 넘겨 놓을게. 지금 살짝 머리에 두통이 살짝 있어가지고 집중력이 조금 흐려져 있습니다. 자, bn 같은 경우는 일단 알파존에 입성하기 전에는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식을 한번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an분의 5가 된다는 것이고 시그마의 성질에 따라 마이너스 5는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겠고 an분의 1이라는 거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그죠? an은 지금 등비수열이라고 했고 그것에 그냥 등비수열의 역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초항부터, 그러니까 이 아이도 결국은 등비수열이라는 거지. 초항이 a1분의 1이고, 즉 a분의 1이고 공비는 r분의 1이 되는 어떤 등비수열이라는 거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을 나타내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1-r분의 1에 초항 a1분의 1 그리고 곱하기 1-r의 필승분의 1 다음이 되겠다는 것을 바로 쓸 수 있어야겠죠. 이 값이 51이래요. 일단 식을 써놓는 데만 집중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아이 이제 p 더하기 1부터 죽을 때까지니까 입성을 했다라는 뜻인 거죠. 입성하는 순간 bn 자체는 전부 다 an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등비수열이 됐다는 뜻인 거고 무한 등비 급수가 되겠는데 첫째 항이 뭐겠습니까? n에다가 p 더하기 1이 들어간 p 더하기 1 이 항이 초항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은 그대로 이제 an이나 마찬가지니까 ap 더하기 1과 같겠고 얘는 초항이 a, 공비가 r, 그리고 p 더하기 1 빼기 마이너스 1인 arp 승이 첫째 항이 되겠죠? 근데 걔가 분자에 있으면 되겠고 오케이, 공비는 여전히 r이니까 1-r분의 a 그리고 r의 p승이 계산하게 되면 이 무한등비급수는 64분의 1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엮어볼까요? 1-r분의 a는 4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죠? 얘는 4입니다. 그럼 r의 p승의 값을 우리는 일단 캐치할 수 있겠군요. r의 p승은 256분의 1, 즉 2의 8승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이걸로 지금 현재 r과 p를 결정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죠? 이제 이 녀석과 조금 연립을 지도를 해볼 건데 식을 이제 천천히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계산을 이제 해보시면 되는 건데 r의 p승이 여기 있죠? 그럼 이 녀석은 그거의 역수니까 그대로 256이겠고
이제 다시 흰색으로 써보면, 이 마이너스 5는 조금 걸거치기 시작하니까 넘겨버릴게. 그러면, 안 잘렸죠? 위에다 이어쓸게요. 자, 본식을 위에다가 좀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R분의 R-1 이퀄 A분의 1 1에서 256을 뺀 마이너스 255 그리고 이퀄 마이너스 5분의 51. 자, 여기서 51은 255랑 나눠 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참에 미리 얘도 부호도 통일시켜 놓을게요. 얘는 5로 이렇게 약분이 되겠고, 조금 이제 식을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니까 이 아이는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귀찮으니까 내려버릴게요. 25로. 실수하면 아프니까. 실수할 뻔했네 바로. A R 맞죠? 는 25분의 1 좋습니다. 여기까지 왔고, 이제 결국 R을 구하든 P를 구하든 해야 될 건데, 본식에서는 제가 볼 때 이제 오케이, 얘까지도 같이 열리 갑시다. 안 잘렸죠? 본식은 우리가 A 대신에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됐으니까 이 R을 그대로 끌고 여기다가 집어넣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25R을 집어넣읍시다. 4 9 바꾸면서 R-1의 제곱. 괜찮죠? 좋아요. 이제 R을 구해볼 건데, 결국 2차 방정식 푸는 거고, R은 어느 정도면 될까요? 4를 나눠주면은 2분의 5가 되게. R은 4분의 5 정도면 되나? 아니지. 마이너스 4분의 1. 한번 확인해보자. 결국 아세요. 그냥 뭔가 바로 될 것 같아서 넣어보면 마이너스 4분의 25. 16분의 1, 25, 4, 맞죠? R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모두 다 잘 나오겠죠. 그러면 일단 A부터 구할까? A는 다시 열로 집어넣고 5가 되네요. 그리고 얘 P로 갑시다. P는 그러면 4가 되겠네요. 끝났죠? 그럼 자, 답을 냅시다. 32 곱하기 A3 첫째야 5 곱하기 R의 제곱 16분의 1, 그 다음에 P 더하기 4. 오케이, 좀만 천천히 할게요. 16분의 5 더하기 64 69입니까? 69 곱하기 2는 얼마죠? 138.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